계속 가겠습니다. 오늘 뭐 스트레칭 같은 경우 이런 거 안 시킬게요. 뭐 깍지를 끼봐라 뭐 이런 거 안 시킬게요. 엄지 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왼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왔어요. 이런 거 안 시킬게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제 예측대로 한 3분의 1 정도가 가셨다가 지금 다른 분 모시고 올 것 같아요. 시간이 최대한 그래도 점심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12시 넘기면 안 되니까 제가 거기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자, 계속 그럼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특히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학교는 정말 깨끗하고 점잖아요. 갑질이라든가 직장내 괴롭힘도 거의 없고요. 너무너무 점잖아요. 그리고 외부 민원인 또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뭐 학부모나 학생, 외부 민원인, 직무 관련자 업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제가 보면 너무 깨끗하고 점잖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수님은 학생, 특히 대학원생하고 같이 이렇게 랩실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과제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이야기도 발생하고 많은데 학생하고의 관계에서 교수님이 뭐 이렇게 사주시고 뭐 베푸시는 건 괜찮아요. 사비로 베푸셔도 되고 아니면 회계 법령 범위 내에서 있잖아요. 할 수 있으시면 뭐 법인카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베푸시는 건 되는데 받으시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신고가 하면 단 뭐 한 번 가지고 뭐 바로 이렇게 처벌받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래도 신고 당하시면 또 소명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엄청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냥 베푸시고 아니면 법인카드 가지고 회계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되지 학생들한테는 안 받으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이를 해고된 현재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한 개당 2만 원인 화장품 3개 세트였습니다. 김도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춘천시 전 현직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직 6급 공무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자, 여기까지 볼게요. 핵심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자, 현금도 아니고 화장품 세트 2만원짜리 2개. 화장품 세트 2만원짜리 3번 받았어요. 6만원. 근데 이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갔네요. 갔는데, 결국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배는 12만원 받았어요.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이에요. 그냥 옷 벗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금 억울하가,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횡령 1,000만에서 1억 이상 뭐 수십억 하는 건 당연히 형사처벌 받는데, 요런 사소한 부분 있잖아요. 2만원 정도는 괜찮겠지? 현금도 아닌데, 이런데도 진짜 있잖아요. 뒤로 넘어지면 코 깨는 게 아니고 그냥 내진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민감해 달라는 거죠. 예. 이게 보면 왜 근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6만 원이면 직무와 관련하여 6만 원이면 100만 원 이하니까 과태료부과 대상인데 근데 왜 형사처벌 받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누가 질문을 하시려고 그런 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어 그런 거예요. 청탁금지법하고 형법하고 충돌하면 형법이 더 수위가 높잖아, 처벌 수위가요. 그럼 형법으로 넘어간 거죠. 대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가성이 있는 것은 누가 입증해요? 검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이 2만 원씩 3번 받았는데 전후로 해서 수의계약건이 있었던 거예요. 건접하게. 받았는데 전후로 수의계약건 700만 원짜리, 뭐 1200만 원짜리 있잖아요. 한 6, 7번 있었어요. 다 합쳐봐야 돈 8천만 원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여성기업이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냥 뭐 한 정직 정도 아니면 감봉 정도 징계주고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었는데 일단은 뭐 판사가 이렇게 판결하면 끝난 거예요. 3심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요런 사안이 있었다. 요래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커피 한 잔, 식사, 밥 한 그릇에서 있잖아요. 민감하게 좀 반응해 주셔야 된다. 그냥 내 돈 내고 드시면 돼요. 예.
요즘 뭐 밥 고프고 뭐 소주 한 잔 고프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생활이 되시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그 교수님 생신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돈을 각출해 가지고 뭐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하고 케이크, 꽃다발 이렇게 제공했는데 또 이렇게 누가 신고가 했어. 과태료 2배, 총 금액에 곱하기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과태료 관할 부과 법원에서는 2배, 68만 원 과태료 부과되었던 사안이었다. 또 징계는 변가기 때문에 징계는 또 있겠죠. 예. 자, 진짜 청탁금지법하고 부정청탁금지 금부등수수 말씀드렸고요.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인데요.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을까요? 예, 이건 아니에요. 예, 여기 규정이 바뀌었죠. 예, 2020년 5월 27일자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것도 다 신고했는데요. 지금은 대가를 받는 경우만, 내가 대가 받지 않는 것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외부 강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외부 강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 이걸 외부 강의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 거, 그거는 전부 다 외부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보수적으로. 근데 외부 강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나가셔야 돼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돼요. 안 받으시면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신고는 예전에는 사전 신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전 신고가 아니고 사전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이왕이면 미리 사전 신고하고 가시면 안 잊어버리시니까 좋겠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시에는 신고 안 하셔도 된다. 신고 의무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타교 출간이라고 있잖아요. 타 대학교에 이렇게 정규 과정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타교 출강이라 그래서 매년 학기별로 교수님 신청하면 육학점까지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타교 출강 승인 받은 그 자체가 있잖아요. 외부 강의 등 신고했는 걸로 가름되고요. 또 겸직 허가까지 가름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 다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규정을 보니까 교원 인사 규정인가? 거기 보면 타교 출강은 못하게끔 정규 과정은 있잖아요. 정규 과목 타교 출강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타교 출강은 나가실 수가 없다. 그 대신에 겸직은 하실 수 있죠. 보통 사회이사 겸직 많이 나가시잖아요. 사회이사. 그리고 각종 학회 같은 데도 있잖아요. 임원으로 가시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는 겸직 허가 받아가 나가시면 가능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 영리기업 있잖아요. 사회이사는 2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2개까지밖에 못해요. 그것도 교수님하고 부교수님만 사회이사 겸직이 가능하고요. 또 조교수님은 사회이사 겸직은 안 되도록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있고 2개로 제한되어 있다. 비영리 기업이라는 학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제한이 없는데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규정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숭실대는 일단 타교 출강은 못하게끔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본교 학생들한테 충실하다는 하나는 그런 의미였는지 타교 출강은 제한되어 있어요. 한 학기를 계속 나가버리니까 그런 건 제한되어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겸직은 횟수 제한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이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모르겠어. 또 세부 밑에 시행 세칙이나 세부 지침상으로는 제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원 인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책임 시수는 똑같더라고요. 책임 시수는 한 학기에 9시간이죠. 9시간 똑같게 되어 있어요. 외부 강의하고 좀 연관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교 출강, 겸직 허가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외부 강의 범위가 보면 연주회라든가 전시회, 공연 이런 것은 외부 강의로 보지 않는다. 신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시험 출제 혼자 출제위원으로 가서 출제하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니다. 그리고 회의 등이 아닌 용역에는 자문, 특히 1대1 자문이라는 이런 용역 있잖아요. 자문 같은 경우는
외부 강의가 아니다. 물론 용적계약이나 자문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 보고요. 또 법령상위원회 위원으로 회의 참석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도시계획위원회 있다든가 여러 가지 법령상위원회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는 거는 그냥 공적인 업무 수행으로 보고 그냥 출장을 다시든지 뭐 그러는 거지 외부 강의는 아니다. 이래 보고요. 또 소속기관장 겸직 허가받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타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기관마다 약간 달라요. 겸직으로 보는 데도 있고 타교 출강으로 보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이래 보고요. 서울대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000건 정도 외부 강의 신고 들어요. 근데 9,800건이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한 200건 정도는 조교나 직원. 그렇게. 제 같은 경우도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겠죠. 예. 외부 강의 사례금은 공무원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뭐 40만원, 60만원, 뭐 1시간에 40, 2시간에 60, 3시간 해도 60, 최대 있잖아요. 60이에요. 60인데, 학교 언론사 임직원이나 학교 교직원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만원이고 한도는 없어요. 여기 숭실대학교 교직원분들은 혹시나 외부 강의 나가시게 되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도가 없어요. 5시간 하면 뭐 500만원 받으셔도 되고요. 또 체력이 되시면 홍삼 일 드시고 하시면서 한 7시간 하시고 700만원 받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 같은 경우도 100만원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 제일 많이 받은 경우 제가 2시간에 한 70만원 받아봤어요. 보통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더라고요. 예. 자, 요거 이제 외부 강의도 법이니까 위반을 하면 제재를 받죠. 외부 강의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다. 근데 저는 외부 강의 신고 안 하고 징계 처분 받는 건 아직까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후에라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다 넘어갔는데 보통 보면 이게 금전하고 이제 초과 사례금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징계를 받는다든가 과태료부과 받는 경우는 있어요. 초과 사례금을 수수하고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례 하나 볼게요. 공직자가 어떤 외부 강의하고 초과 사례금 66만 원 받았어요. 신고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66만 원 부과되었던 사안이었다. 그러면 이제 받은 것만 더 낸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받은 건 일단 회수하고요. 초과된 건 회수하고 별도로 과태료 부과 66만 원가 들어간 거예요. 요즘은 어떤 경우에는 뭐 부평이 같은 경우는 가산징수금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2배까지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5배까지 하거든요. 2020년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먼저 가산징수금부터 바로 때려버린 거. 아까 앞에 초과근무 500만 원 있잖아요. 500만 원 부당한 거 있잖아요. 그 가산징수금 5배 그냥 2천만 원 바로 맞은 거거든요. 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바로 맞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과태료 66만 원 받은 사안이었다.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사례인데, 서울대학교 지워야 되는데. 괜찮아요. 다, 언론에 다 하여튼 서울대학교 사례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보통 퇴직하실 때 퇴직 관련 이래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외부 기관에 나가서 1시간 특강하셨는데, 300만 원 받으셨어요. 1시간이면 100만 원 받으시면 되잖아요. 300만 원 받으셨는데, 신고 반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의 나가시는데 외부 강의 신고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않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이 외부 기관에 감사를 받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로 통보가 왔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서울대학교도 몰랐는데 서울대학교로 통보가 와가지고 요 사항 있잖아요. 요거는 교수님이 그 사이에 벌써 퇴직을 하셨어요. 했었기 때문에 연락 드려서 사후 신고 받고요. 또 반환하고 종결 지었던 사안이었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아마 요런 경우는 서울대학교 잘 보여주는데 요런 경우는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실태 점검 나오게 되면 미온적으로 있잖아요. 미온적으로 처리했다고 기간 주의 정도는 받을 수는 있어요. 원래는 과태료 관할 부과 법원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미온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워낙 이건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신고 안 한 거 가지고 징계받는 경우는 제가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신고 안 하고 나중에 그럼 사후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더 지나다 보면 이것도 이제는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는 징계 주라 그러면 징계 줘야 되고요. 자, 요거 하나 또 볼게요. 사례. 인근의 유료 사이트에서 1차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며 수익을 얻은 LH 직원이 파견됐습니다.
LH는 자료조사와 당사자 대면 등을 통해서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과 정직 제한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사업단 그 토지 경매 강사로 했잖아. 원래는 영리 활동이 안 되잖아요. 겸직 허가를 받는데 영리 활동이면 겸직 허가 안 되겠지. 이런 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몰래 한 거예요. 몰래 한 건데 한 수억 원대 어떤 이득을 챙겼는데 뭐 당연히 알죠. 뭐 신고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파면당했던 사안이었다. 아까 전에 외부 강의 등 하면서 겸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공무원 신분인 서울시립대 한 교수가 외부 기관의 동의직을 불법으로 겸직하면서 억대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직 기간이 3년이나 됐는데 그 사이 학교와 감독당국은 사실상 묵인을 했던 정황까지 적발됐습니다. 자, 학교가 자꾸 나와가지고. 자, 이런 경우도 일단 겸직은 있잖아요. 겸직 그 기준에만 맞으면 겸직 허가 내시고 겸직 활동 하시면 되니까, 허가를 내시고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허가가 안 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간 넘기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가기 전에, 아까 폭스바겐 검색하셨어요? 나중에 속았다 그러실 것 같은데. 자, 확률은 50%예요. 스타벅스에 그 커피 한 잔 플러스 조각 케이크 한 개 사드릴 수 있는 쿠폰 드릴게요. 확률은 50%입니다. 왼쪽, 오른쪽, 청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분명히 여기서는 손을 드셨는데 청렴 소리 이쪽에서 났어요. 그럼 저쪽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펩시가 나왔네? 청렴! 오른쪽, 또, 청렴! 예. 왼쪽, 오른쪽, 왼쪽 다 나왔다? 예. 예. 왼쪽? 아, 왼쪽. 그럼 왼쪽이 두 분이시고, 예, 청렴! 오른쪽. 그럼 오른쪽 두 분, 왼쪽 두 분인데, 오른쪽 먼저 말씀하셨고, 왼쪽 먼저 말씀하셨고.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하신 분 누구예요? 먼저 하셨습니다. 자,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자,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분 더 하셨죠? 원래 한 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업무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해주시 고마워서. 자, 예. 숭실대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동료분들이 받으면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막 같이 기뻐하시면서 박수 쳐주시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 펩시예요. 보통 코카콜라 많이 드시는데 펩시예요. 이것도 아시죠? 관심. 평소에 관심 가지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있잖아요. 모르고 지나가요. 예. 관심 가지면 예를 들면 뭐 옷에 뭐 묻은 것까지 다 보여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달라. 예? 부패도 마찬가지고 청렴도 마찬가지고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전부 다 그죠? 예. 자, 근로기준법은 2016년도 7월 16일자로 거기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갑질이라고 있잖아요. 실제 갑질이 더 편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갑질로 택론되는데 보면 요거는 근로기준법 법이에요. 법인데 자체에 보면 우리 숭실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라든가 직원인사규정이 있고요. 또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이 있어요. 따로따로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무에 대한 부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있고 특히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에는 보면 그 성희롱에 대한 관련 있잖아요. 그것도 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데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발생하게 되면 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법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로 신고 들어오면 내부에서 먼저 처리하는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이에요. 신고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공무원 행동강령 있죠.
거기 갑질금지 조항이 3가지 있고 공공분야 갑질 건절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바로 외부로 뭐 수사기관으로 신고해버리면 그냥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인권 있잖아요. 학생 상담, 인권 상담 센터인가? 제가 한번 볼까요? 상담 인권센터네. 상담 인권센터가 있고 인권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위원회에서 사전조사를 하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그 본조사하고 심의 의결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가해자는 징계 의거 요구까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그 규정을 보시면 그 절차라는 게 다 잘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인권 침해를 범위를 폭넓게 해놨어요. 숭실대학교에는 인권 침해 안에 인권 침해뿐만 아니고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 사건 나오면 바로 수사기관으로 가는데 일단 여기에는 성희롱, 성폭력 용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있죠. 괴롭힘도 인권 침해에 포함시켜서 지금 그리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뭔가 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 일단 우위성이 돼야 돼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어떤 그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게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개념인데 요건이 3개가 되어야 돼요. 인정받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위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에 요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갑질은 좀 더 포괄적인데요. 갑질은 우위성은 필수로 가고요. 우위성 플러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갑질로 인정받고요. 다음에 우위성 플러스 어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도 갑질로 인정받아요. 그만큼 갑질이 좀 더 포괄적이다. 그리 보고요. 일단 이거는 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거기에 합당한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주로 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나 안 넘었나 이거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서 막 다툼이 많은데 판례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데 판례 하나 가지고도 실제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면 판례 하나 가지고도 실제 2시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하고요. 전체적인 아웃라인 중심으로만 요래 말씀드릴게요. 일단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밖으로 법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도 뭐 인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우리 인정을 받아가지고 경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에 밖에 나가면 징계보다도 더 크게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사항에 따라서는 폭력이라든가 뭐 폭행이 수반되었을 경우에 형사로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학교에도 보면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노무사도 계실 걸로 아는데요. 없는가요? 예. 서울대학교는 변호사도 한 10명 계시고 노무사 한 8명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필요 있다면 거기에도 상담도 많이 하고 이래요. 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기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문제되는 행위가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되는 행위가 업무상 필요 없는 거, 사적인 걸 막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걸로 봐야 돼. 아니면 막 다른 있잖아요. 행위, 폭행이나 이런 게 행위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시키는데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권 비하 발언을 한다든가 폭행, 폭력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행사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걸로 본다는 거죠. 자, 요거 볼게요. 직장 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본리를 보던 중 발생한 갈등 상황. 자기들끼리 갈등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냥. 이런 경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걸로 보지도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을 보지는 않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업무상 지시나 주의 명령에 대한 불만을 느낀 경우. 뭐 상사가 이렇게 팀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 아니면 뭐 학장님이 뭔가를 시켰는데 괜히 기분 나빠요, 그냥. 기분 나빠 불만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왜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새로 말이 하게끔 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한테 업무 안 주고 내한테 시키는 거, 이렇게 불만 가지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폭행, 폭력이 행사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불만 가지는 거는 직장 내 그냥 불만만 가지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업무상 필요성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나? 이거는 이제 사무분장표 있죠. 가장 가까운 데가 사무분장표고 일반적으로 뭐 사립학교니까 노동조합이 다 있을 거잖아요. 있고요. 뭐 근로계약 단체 협약이라든가 취업규칙 이런 데 보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또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최종 판단은 이제 뭐 법으로 넘어가면 당사자와의 관계, 친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런 경우도 좌우가 돼요. 그 다음에 장소나 상황, 뭐 피해자의 반응, 그 다음에 행위 내용이나 정도, 그 다음에 행위 기관, 뭐 순간적으로 uk해가 한번 한 것이냐,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혀 온 것이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괴롭히라는 게 이렇게 판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보면, 일단은 폭행이 들어가면 뭐 거의 그냥 인정받는다 보시면 돼요. 예. 폭력, 위협이나 폭력, 욕설, 그 다음에 신체적 비하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뭐 어떡저떡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 머리 빗대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신체 비하 발언,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사적 심부름. 그 다음에 뭐 요즘은 회식이라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음주 문화, 저녁 회식 문화 많이 없어졌는데 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다. 따돌림. 이 따돌림은 요즘은 상급자 아니고 하급자가 있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상급자를 따돌림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거는 갑질이에요. 의리하는 갑질. 일반적으로 을직을 하는데 의리하는 갑질이에요. 이런 경우도 계속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상사를 막 왕따 막 시키고 이래요, 지금. 그 비율이 한 2%에서 지금 거의 10% 이상 올라왔어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허위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걸 들음으로써 그분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평판도 떨어지고, 그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일할 수 있도록 비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 실제 사례는. 근데 공공분야에는 이렇게 나와요. 공공분야에는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숭실대 같은 경우도 뭐 사립대학교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그래도 공공분야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 공무원 법을 적용해가지고 각종 자체 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져가 있고 준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사적인 거, 부당한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공분야 갑질 건질 가이드라인의 비인격적인 행위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실제로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이라든가 소송 갖는 것도 보면 비인격적인 대우 이게 비율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그 사적인 거 시킨 거 있잖아요. 사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당한 거.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제일 많아요. 뭐 세탁물 같은 것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운동화 세탁 같은 거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워크숍 가 라면 끓여오라 그러고 뭐 그리고 매일 출근하면서 김밥 사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사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건 아니잖아요. 진짜 업무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오늘 내가 점심 먹기 힘든데, 뭐, 편의점 가가지고 김밥 하나 사줄래? 한 번 정도 이렇게 부탁하는 건 괜찮은데, 주기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신고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학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 침해, 뭐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은 인권 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 여기에 다 나가 있다. 여기 보면 상담센터 있잖아요. 인권 상담센터가 첫 번째 그거고, 다음에 인권위원회가 있고 조사위원회가 있고, 조사위원회에서는 사전조사를 하고요. 인권위원회에서는 본조사하고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징계 의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는 거, 그 세 개가 있어. 있는 거 나중에 혹시 뭐 이런 사안이 생기면 인권 상담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인권센터네요. 정식 명칭이 보니까. 예, 그렇게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따로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인권센터가 따로 있고, 또 뭐 대학생활문화원 같이 있잖아요. 따로 또 다 있습니다. 예. 자, 요거 맞을까요? 우리 솔로라고 있잖아요. 나는 솔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나는 솔로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좀 각색을 좀 했습니다. 소환해서. 자, 옥순이는 업무를 하던 중 여러 가지 일로 상사인 영숙과
관계가 악화되었다. 영숙은 옥순에게 욕설과 포고를 하고 또 옥순만 빼고 있잖아요. 단톡방에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옥순이를 따돌렸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예. 일단 욕설 폭언 들어가면 뭐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높죠. 예, 맞아요. 두 번째, 광수는 동료 영철이 퇴직하자 직장 상사가 영철의 일까지 광수에게 막 맡긴 거예요. 자, 과부하 걸려서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실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이럴 경우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일시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는 경우. 제 같은 경우도 제 사무실 지금 육아휴직이 2명 가가 있어요. 요즘 남자분도 육아휴직 많이 하세요. 남자분 1분, 여자 1분, 2분 가가 있는데 보충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업무를 하거든요. 하고 있어. 그 대신에 뭐 대체 직무 수당은 조금씩 몇만 원, 얼마 안 돼요. 몇만 원 받는데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 1일자 지금 우리 직원 채용하고 있는데 내년 1일자로는 2명 중에 1명이라도 배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교수님도 보면 우리 대학원 제자분들 있잖아요. 뭐 업무를 지시하거나 논문 같은 경우도 지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는 있는데 뭐 욕설이나 폭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아니에요.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또 자체에 있잖아요. 인권 침해 이 규정에 따라 갑질로 인권 침해로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랩실에서 아니면 연구 과제를 하는데 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으로 들어와서 계약관계, 종속관계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근로자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형이 많은 영식이 회식을 하면 3차까지 가는 것을 즐긴다. 현숙은 회식이 재미없어서 집에 일찍 가고 싶지만 영식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끝까지 남아 있었다. 자, 두 번째, 영자는 회식을 하면 직원들에게 춤과 노래를 시키고 중간에 집에 가는 직원이 있으면 다음 날에 회식도 업무의 연장성산이라면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빠지지 말라고 강요한다. 이런 경우는 보면 위에는 괴롭힘이 본인이 그걸 강요한 건 없잖아요. 본인이 뭐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요즘 뭐 회식 참석 안 하고 어디 일찍 간다 해가지고 상사들은 누가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요했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해당된다. 또 네 번째, 상철은 다음 주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소속 직원인 순자에게 보고를 지시하였고, 순자가 수차례 계획안을 보고하였으나 상철은 행사 컨셉과 맞지 않는다며 계속 보완을 요구했다. 제가 상시형 발음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억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자꾸 이래 빠꾸 시키고 새로 해오라 수정해라 시키니까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는 거거든요. 절차라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뭔가를 보고서를 작성을 시켰는데 분석해 오라 했는데 밑에 예를 들면 팀장이 시켰는데 후배 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면 이렇게 보완하라 해라 또 다시 다른 데서 더 잘하 수집해가지고 첨부하라고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여기에 욕설이 이렇게 뺏기 못하냐, 대가리 이러면서 욕설이 들어간다든가 신체적 비하 발언이 들어가면 괴롭힘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거 판례 하나 가지고 딱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하면 참 재밌는데. 자,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정숙은 근무 중 손톱을 깎았으며 이를 본 고객이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다. 이를 알게 된 영자가 화가 나 단톡방에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이런 경우. 자, 근무 중에 손톱 깎는 건 좀 그렇잖아,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주의 준 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가는 볼 수는 없죠. 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업무 중에 손톱을 깎으면 어떻게 하나 이식 하면서 막 욕을 한다든가 이하면 뭐가 때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직장 내 괴롭힙니다. 그 단톡방에 올린 것도 이 정숙을 망신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특정인을 또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지정하지 않아도 대충 알겠죠. 알겠지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다. 요거 실제 그 사례예요.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한 겁니다. 제가. 자, 매일 지각하는 옥순에게 팀장인 영숙은 옥순에게 매일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고하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죠. 출퇴근 기록을 넘어서 했잖아요. 화장실 가는까지 보고하는 것은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대학교 사례예요. 사립대학교 사례인데 주임이 여자 주임이에요. 요즘 직장 상사도 여자분들 많으세요. 여자 주임이고 기간제는 남자 기간제인데 남자 기간제가 신고를 했어요. 피해자한테 계속 업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 나이가 이런데 지금 이렇게 기간제가 되겠나, 그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고요. 또 이제 기간제에서 정규직 2년 지나면 무기직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고 외모 비하, 밥 먹는 속도, 심지어는 우리 더우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땀 나오면 제일 먼저 콧등에 땀이 많이 나죠. 닦잖아요. 닦는데 이 콧등에 땀 닦는 거 가지고도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코에 땀을 닦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지저분하게 보인다. 그리고 코 크다고 자랑하냐. 이런 말까지. 실제로 판례를 보면 판결문 보면 판결물이 한 28장 돼요. 저는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28장. 심각해요. 심각한데 신고했어, 여기가. 신고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고 복무 위반으로도. 이분이 육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주임이 하루에 한 20-30분씩 책상에 엎드려 잡는 거예요.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끔은 탕비실에 가서 잔 거예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 무단 외출했다가 근무사항부 안 달고 들어온 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리고 그 전에 2건 유사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유사한 사건으로 2번 징계를 받아 3번은 감봉받고, 그 다음에는 정지 3개월, 감봉 3개월, 정지 3개월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해임 파면이 맞겠죠? 해고 맞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억울하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있잖아요. 구제 신청을 했어요. 징계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맞다. 정당하다 이랬어요. 근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는 너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맞는데 해고는 너무하다. 그래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학교에서 이제 소송을 걸은 거죠. 정식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데 해고까지 하는 거는 과하다. 학교에서 또 억울하다. 고등법원에 또 항소했어요. 고등법원에 항소했어요. 항소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그래, 해고는 너무하다. 그럼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학교에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종결되었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사람 처음에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뽑았고 한번 들어오면 해고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징계로 해고당하는 경우 있는데, 뭐 공금횡령 이런 거는 바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 갑질로 해고당한 경우는 지금 없어요. 징계받은 경우는 많아요. 근데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사표 내고 나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해고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소송 가니까 몇 년씩 가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요거 판례 하나 가지고만 하도 정말 재밌는데 안에 내용만 별 희한한 내용 다 있어 진짜. 요 부분은 불인정 사례예요. 문서 같은 경우 아까 앞에 거와 비슷해요. 계속 반려해가지고 보완해오라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불인정 받았다. 물론 자꾸 상사가 다시 해오라 하면 스트레스는 받죠. 스트레스는 받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는 넘어지 않은 것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불인정되었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자체에서 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로 해가지고, 인권침해를 해가지고 징계는 갈 수는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법으로 가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인정되었던 사안이었다. 실제로 이것도 1심까지 간 거예요. 소송까지 간 거예요. 자, 영상 요거 뭐 한두 개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전달하듯 손님에게 인사합니다. 어떤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쪽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합니다. 모두 카페 직원이 아닌 전북 김제시청 공무원입니다. 시청국장이 아들 카페 개업식에 그와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이른바 박진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런 거 없었어요. 기관장님들 경조사 생기면 가서 저는 주무관 때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신발 정리도 하고 뭐 이래 많이 했거든.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 없으세요. 없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20년, 25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뭐 개업한 카페 있잖아요. 그 동원한 거죠. 동원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정직 3개월인데 뭐 징계위원회는 또 바보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국장님은 나는 강제 동원한 거 아니다. 자발적으로 왔다. 그랬지만 사실관계 조사해보니까 맞거든요. 맞아서 정직 3개월을 받았던 사안이다. 요거는 사적인 거 시킨 거고 본인이 국장이라는 그 직무 권한을 가지고 부당하게 했잖아요. 업무 지시한 거죠. 예, 그런 경우다. 그리고 여기 동원되었던 19명. 이거 얘기하고 또 가는데 19명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무 위반이잖아요. 직장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거잖아요. 근무사항부 안 달고. 원래는 징계 대상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주의 경고로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렇게 봐서 주의 경고로 종결되었던 사안이었다. 구두 주의 경고로요. 문서는 아니고. 그리고 건의기. 학교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갑질을 조사하고 근절 대책을 만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탐사K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급 공무원 A 국장 2018년부터 3년째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박사과정이 시작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가외일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시간 가니까. 시간 지금 뭐 7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이 공부하고 수업 듣고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신시키고 과제물도 대신하게끔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 또 이야기하면 다 10분 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저에 대한 이야기,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정직 3개월이에요. 사적인 거 시켰잖아요. 국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부당하게 업무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 요거는 비인격적인 거요.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은 게 비인격적인 대우. 그 다음에 사적 부당.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제일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준 소방을 먹은 직원들에게 소방을 퍼붓고 공개 면담에 쫓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기의 훼손을 당했습니다. 직원을 고속으로 몰아가는 한편 다시는 소방을 먹지 않겠다라고 비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소방조직 내부에서조차 이런 강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초 서울 은평소방서에 수박 2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직원들을 격려하며 보낸 과일이었는데 선물을 처음 받은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구분 없이 수박을 먹었다며 소방서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A 소방서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나에게 온 수박을 왜 먹었는지 너희는 수박을 절도했다라는 식으로 화를 내면서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화장실로 불러 모은 뒤에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자, 여기 언론에 조금 잘못 보도됐는데, 처음에는요, 신속 정확한 보도인데 조금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아가지고 댓글에 막 달렸거든요. 실제로 보면 수박을 먼저 드신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같이 먹고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서장 없이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건을 해가지고 이제 신고 당했어. 당하고 직위 해제 당하고 일주일 후에 징계위원회 열렸는데요.
그거 됐어요. 강등. 강등이면 보통 지방 소방서장이면 4급 서기관급이거든요. 강등이면 5급 사무관으로 떨어지고 3개월 정직, 3개월 직위 정지되는 중징계 받았던 사안이었다. 근데 이거 한 번만에 신고 갔겠습니까? 평소에도 막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면박 주고 막 이랬대요. 그게 모이고 한 방에 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또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조교나 학생들하고 관계, 또 우리 직원들하고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요. 있다. 여기도 핵심은 뭐예요? 욕설이나 폭언, 폭행, 뭐 비인격적인 행위, 그거 들어가면 있잖아요.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지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런 것도 감봉 받았던 사안이었다. 말씀드릴게요. 논문 지도비가 학교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데 별도로 또 학생들을 각출해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주로 자발적으로 각출해가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또 신고 들어가니까 또 참 그렇더라고 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정직 3개월. 정직 3개월은 중징계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막 학생을 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러신지 몰라도 막 이렇게 좀 이래 했어요. 이렇게 막 머저리 같은 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경우 있었다. 뭐 단 둘이 있을 때는 그나마 두 분이 계실 때는 그나마 덜한데 많은 사람 계시는데 앞에서 하면 정말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다. 한 건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교수님이 막 이제 막 편가르기 하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와 마찬가지야. 앞으로 아빠라 불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도 감봉 받는 거 있고요. 또 뭐 공개된 장소에서 뭐 폭언, 인격성 모독 이런 경우는 해임되는데 요거는 자세한 거는 실제 판결문이 다 봐야 되는데 아마 성추행건하고 다 연관되었을 거예요. 그런 걸 민감한 분 좀 뺐기 때문에 그런데 해임까지 되려면 그냥 해임이 쉽지는 않거든요. 해임까지 되려면 아마 성추행건하고 다 연관이 되었다. 자세한 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판결문 구해가지고 자, 요 영상이 뭔가, 여기 사진이 뭔가 하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사진. 요게 콘크리트에 있잖아요. 못을 딱 박았다가, 뺀 자국이죠. 좀 흉측하죠. 흉측한데, 그래도 요거 페인트 칠 있잖아요. 새로 시멘트 칠 새로 싹 하고, 페인트 칠 새로 싹 하면 깔끔해요. 근데, 사람의 가슴 속에 박힌 상처 있잖아요. 엄청 오래 갑니다. 저도, 주무관 때, 누구한테 그 당했던 아픔이 있잖아요. 아직도 저는 가슴이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있잖아요. 충격받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있잖아요. 갑과 을이 있지만 서로 갑과 을이 조직의 미션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종행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시는 우리 선생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위기인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저 위기를 예를 들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아니면 부패로 대입시켜서 보시면 느낌이 더 오실 건데요. 첫째는 오늘 교육하는 목적이 그거잖아. 좀이라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천해야 되잖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실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실천하면 안 되죠. 주변에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보시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잡아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 핵심 키워드는 관심, 실천. 그 두 개는 꼭 가지고 가셔서 현업에서 적용하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적용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지금 없으시면 추후에라도 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안 보고 혹시 다음에 저 불러주시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감동적이에요. 눈물 흘리시는 분 많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너무 시간이 12시가 되었는데요. 보통 한 11시 40분에 점심 드시러 다 가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남으셔가지고
열정적으로 들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정룡이라고 손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인연이 되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